안녕하세요. 로얄알비 에일쌤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게 될 건요. AR 과정에만 나오는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계산기를 쓸 수 있고 자기가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 쓰는 계산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 사실상 계산기보다는 개념만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것들 방법을 모른 채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푸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문제라고 해봤자 거의 별게 없기 때문에 답은 한 번에 나올 거거든요. 자, 요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떠한 지역이 있어요. 어떠한 지역에서 비가 얼마만큼 오냐. 우리 집 앞에 비가 얼마만큼 왔을까를 알려주는데 그거를 집집마다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의 양을 재는 기상청이 여기 지역별로 있을 거예요. A 지점이 여기 있고요. B 지점이 여기 있고요. C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비 오는 양을 쟀더니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선 10mm가 왔고요. B 지점에서는 30mm가 왔고요. C 지점에서는 20mm가 왔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쯤 있어요. 우리 집에 이쯤 있어요. 우리 집이 이쯤 있다면 우리 집은 비가 얼마만큼 왔다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집이 얼마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려면 대충 봤을 때 뭔가 B가 더 가깝나? 아니면 C인가?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뭔가 A에서보다 먼 것 같고 B나 C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은 B와 C를 기준으로 우리 집 앞은 비가 30mm 왔다고 할까? 20mm 왔다고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뉴스에서나 어떠한 수재기관에서 도와주러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올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보르노예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AI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저 지점, 제가 핑크색으로 찍었는데요. 이 지점이 A에 가까울 것인가, B에 가까울 것인가, C에 가까울 것인가.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퍼펜디큘러 바이섹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려고 하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가 뭔지, 그 다음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어떻게 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는요. 자, A, B가 있어요. 여기에 퍼펜디큘러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이 직선의 수직이에요. 퍼펜디큘러 하면서 어떻게 돼? 바이섹터 둘 똑같이 나눌 거예요. 둘을 똑같이 나눈다면요. 이 둘의 미드포인트를 정할 거거든요. 보통 우리 미드포인트 M으로 쓰는데 이 미드포인트 M을 지나면서 A, B의 퍼펜디큘러 요 직선을 구할 거예요. 이 노란색 직선을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다. 이건 A에 가깝다. B 쪽에 가 있어 B에 가깝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뭐다? A점과 B점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A에서부터의 거리나 B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찍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A에서의 거리랑 B에서의 거리 여기가 같아요. 그 다음 B에서 해볼까요? 이 점에서 이 점도 이렇게 하면 길이가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배우시는 이등변 삼각형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거든요.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은요. 어떻게 돼요? 아랫변을 퍼펜디큘러하게 자르면서 길을 똑같이 미드포인트까지 있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랫변을 퍼펜디큘러하게 자르면서 둘을 이등분해요.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들의 특징은 뭐다?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위에 점들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이으면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밑에 각이 밑에 변의 길이가 2등분 되는데 퍼펜디큘러하게 잘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란색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는 식을 구하게 될 텐데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배울 식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식을 구하면요. 선생님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우리가
요 노란색 라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구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라인식을 구할 때, 이퀘이션 오브 라인을 구할 때는요. 지나는 한 포인트가 필요하죠. 스루 포인트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얘의 그레디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그레디언트 폼으로 해서 y는 mx 플러스 c 요 형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저학년, 어렸을 때 많이 푸는 방식이고요. 앞으로 캘큘러스를 구할 때는 y-y1은 m의 x-x1 요 형태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풀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 첫 번째는 아니고요. 자, 그레디언트가 2고 스루 포인트가 2,3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레디언트가 2쯤 되는데 요점 2,3을 지난대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식은 뭐다? y-3은 아이고 y-3 여러분들이 한 식이 아니죠. 자, 그레디언트 y는 2x 플러스 c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c값을 찾기 위해 이 점을 대입했죠. 3은 4 플러스 c다. c는 마이너스 1이다. 아, 이 라인식은 어떻게 된다? y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우린 이제부터 이것보단 어떻게 많이 푼다?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돼서 이 값이 그레디언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레디언트고 요 점이 뭐예요? 스루 포인트예요. x1, y1. 그러면 자 볼까요? 그레디언트 2죠. 그죠? 그레디언트 2죠. 그 다음 스루 포인트가 2,3이니까요. x-2, y-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y는 2x-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아, 우리 A와 B의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 한 번에 이 그레디언트 폼으로 구하지 말고 바로 그레디언트랑 스루 포인트를 지나는 점을 통해서 구하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우리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 과정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퍼펜디큘러하다는 뜻의 특징이 뭐가 있냐? 자, AB 라인의 그레디언트가 M이에요. AB 라인의 그레디언트가 M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퍼펜디큘러한 이 그레디언트를 M-라고 볼게요. 그럼 퍼펜디큘러하다 이 뜻은 뭐예요? M-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퍼펜디큘러하다는 뜻은 M-가 마이너스 1을 둘을 곱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M-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를 아래 위, 분자 분모를 아래 위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으니까 자, A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거 좀 헷갈리지 않으니까 A점이 예를 들어서 1,5예요. 자, 그 다음 B점이 3,1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B의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자, AB를 잇죠. 그죠? AB를 이었을 때 퍼펜디큘러 바이섹 둘이 똑같이 나누죠. 근데 어떻게 나눠요?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다? 이 핑크색 라인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레디언트와 스루 포인트가 필요하다. 자, 이게 더 쉽죠? 스루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둘의 미드 포인트를 지나는 거예요. 둘의 미드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죠. 1에서 3 더하면 4, 나누기 하면 2고요. 5에서 15 더하면 20이죠? 나누기 하면 10. 자, 스루 포인트가 2,10이라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요게 조금 어렵죠? 자, AB의 그레디언트.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요. M이라고 쓸까요? 우리 아까 선생님 쓴 대로. 그레디언트는 자, X가 얼마나 커졌어요? 2-1분의 10-5예요. 자, 2,10에서 1,5 뺐죠? 2,10에서 1,5 뺐어요. 만약에 1,5에서 2,10 이렇게도 뺄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순서를 맞춰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얘의 그레디언트가 5죠? 5. 그러면 이 핑크 라인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M과 M-의 그레디언트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마이너스 1/M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1/5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용한 식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y-10은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5분의 1에 x-2다. 요런 식으로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요거 예쁘게 정리하면 되고요. 사실 정리하지 않아도 요 상태로 문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다?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가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나와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 노란색 라인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뭐다? A점과 B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 그쪽을 기준으로 한쪽은 A쪽에 가까운 쪽, 한쪽은 B쪽에 가까운 쪽일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우리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요런 식들이 필요하다. 어떤 식이 필요하다? 요 식이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써준 거 y-는 m의 x-x1이다. 그레디언트와 스루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떻게 된다?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퍼펜디큘러 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아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아까 칠판 지워가지고 자, A지역에서 B지역에서 C지역에서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각각의 비가 온 양을 쟀어요. 비가 온 양을 쟀을 때 내가 우리 집이 요쯤에 있어. 우리 집이 요쯤에 있어. 우리 집이 요쯤에 있다면 A지역에서 강수량 10mm, B지역에서 강수량 20mm, C지역에서 강수량 30mm라 했어요. 비가 온 양을. 그러면 우리 집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10mm가 와야 됐다고 할까? 20mm가 왔다고 할까? 비가 30mm가 왔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다 해보셔야 돼요. A, B, A, C의 길이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A, B는 했으니까 B, C도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A 기준 먼저 볼게요. 학생들이 이런 것도 선생님 이거 뭐부터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알파벳 순서를 차근차근 다 해보는 거예요. 자, A 들어간 거 다 해볼게요. A와 B를 기준으로요. A와 B를 기준으로요. 얘의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쫙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그렇다면 이미 B가 이겼어요. 여기가 이 핑크색 라인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인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얘가 같은 거리에 있는데 왼쪽, 이쪽 값은 A쪽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 값은 B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A점에서 가까워요. 아니, B점에서 가까워요. 그 다음 A와 C를 해볼게요. A와 C. A와 C를 하면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쪼개볼까요? 요렇게 쪼개지면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C쪽에 더 가깝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흰색 라인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인데요. A쪽 기준, C쪽 기준으로 봤을 때 C쪽이 가깝잖아요.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도 여기에 진짜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해서 선을 그어서 구하거든요. 사실은 요거 식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요건 뺄게요. 오늘 하는 거는. 그 다음, 그럼 이제 A에서는 제일 머니까 이제 B하고 C만 비교하면 되겠죠. B하고 C를 비교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요 B, C의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면 요런 식이 됩니다. 요런 식이.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B 쪽이 더 가깝죠. 그러면 이 우리 집의 강수량, 비가 온 양은 얼마가 되냐 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 이 B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IB 시험 문제 가면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얘가 어디에 나타나니? 그러면 어떻게 나타낸다?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어느 값에 가까운 걸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좀 나중에 천천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중에 겹치는 부분 나중에 다 이렇게 지워주거든요. 가까운 점들은. 여기도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워주다 보면 간격들이 좀 쪼개진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수업 시간 찬찬히 하고 느낌만 받아간다면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점들을 하나씩 긋는데 이 식들을 구하는 과정을 쓰게 하고요. 퍼펜디큘러 바이섹터를 구하게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어느 쪽에서 가까운지 한 개씩 한 개 찾아보시면 돼요. 사실 한 개씩 한 개 찾아보다 보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역 자체를 이 지역은 얼마만큼, 이 지역은 얼마만큼 해서 이렇게 뭐 구역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면서 나중에 하면 이렇게 싹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지어지면서 여기도 지어지고 자, 여기는 해야겠다. 여기는 A만큼 B가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B만큼 B가 왔어요. 그 다음 여기는 C만큼 B가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 좀 선을 잘못 껐네요. C는 요쪽, 요 선이 아니라 요 선이 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보르노이 과정에서 하나가 더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퍼펜디큘러 바이섹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걸 구할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너무 간격이 너무 멀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한 개를 더 지을게. 그래서 D라는 지점을 한 이쯤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D를 이렇게. D를 이쯤에 지으면 다시 어떻게 해줘요? 어차피 A, B, C 중에서는 B가 제일 가까웠으니까 새로 생긴 데하고 다시 어떻게 해줄까요? BD의 퍼펜디큘러 바이섹을 구하는 거예요. 걔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를 비교해보면 아, D쪽이 가깝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새롭게 한 군데가 늘어났을 때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요 D값에 가까워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 얘를 새롭게 냈다는 건 얘가 답이겠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답에 맞춰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AI 과정에서 보르노이 과정 구하는 거에서 첫 번째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퍼펜디큘러 바이섹터 구하는 거, 바이섹터가 이런 삼각형 특징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라인식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식을 쓴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해당되는 구역이 어느 구역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롭게 한 군데가 추가됐을 때 그렇다면 다시 이 지점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고 시험도 여기서만 딱 나오고 사실 그 이상의 내용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 앞으로 수업하시면 구체적으로 이 퍼펜디큘러 바이섹터 구하는 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선생님이 지금 개념만 익히게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좀 이거 선을 예쁘게 긋는 거, 선을 예쁘게 정리하는 과정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시험 문제, IB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설명드렸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시험 문제 틀릴 일이 없다.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사실 앞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만 통해도 이 문제들은 사실 특별한 공부 없이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AI 과정에서만 특별히 AI 과정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과정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정리할 때 그리고 한 문제 더 선생님 방금 한 거 봤죠? 너무 어렵게 진짜 문제를 복잡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정도 예를 들면서 머릿속에 아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내용 정리하면 문제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챕터별로 한 챕터를 배울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들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챕터별로 내용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거 요걸 토대로 한번 보르노이 다이어그램 책 펴서 문제 보시면요.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 도형에 관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